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5일 오후 9시입니다.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JTBC 뉴스룸이란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비판인지 비방인지 들어보시면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서면은 정권 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앞으로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또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뉘앙스를 비췄다.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누누이 이야기하기를 정권 교체가 절체절명이라 하는데, 내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서 본인이 결정적으로 정권 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 짓 할 수 있겠나 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안 대표가 장애가 될 수 있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판단 못하겠다. 그러나 그것도 본인이 쉽게 결정 내리리라고 보지 않는다. 조금 요령부득입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면 왜 그게 정권 교체에 지장을 주는지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이번 경선 드라마가 단일화 드라마로서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곧 대선 판도로 이 정치판이 바뀔 텐데, 그러면은 범야권 너희 후보군들은 모조리 출마를 해야 됩니다. 모조리 출마 선언해가지고 미스트롯식으로 토너먼트를 거쳐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그 방식이 좋습니다. 즉 안철수 씨도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 나오겠다는 사람, 원희룡, 뭐 유승민, 황교안 씨도 나오라면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치열한 토너먼트전을 하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국민의힘이 관리하면 좋고, 더구나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런 경선 드라마의 무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면 더 좋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범야권에 있는 인재들을 다 모아서 서로 출마하고 경쟁하고, 그래야 한 사람이 뽑히면은 그 사람이 인기를 독차지해가지고 쉽게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줄곧 주장해온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그래서 단일화의 시범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안철수가 이번에 성공했어요. 안철수의 시나리오가 먹혔습니다. 본인은 물론 아깝게 떨어졌지만은, 그렇다면 그 성공 모델이 대선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밑도 끝도 없이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나오면은 정권 교체에 왜 지장을 초래합니까? 정권 교체 분위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선되어야지 추대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까? 추대식으로. 이전 투구에 가까운, 무한 경제에 가까운 그런 대선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안철수 씨가 연출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조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이런 좋은 가능성을 가진 정치인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안철수가 걸림돌이냐, 김종인이 걸림돌이냐. 첫째, 이런 걸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지 기반입니다. 안철수의 지지 기반은 확고합니다. 중도입니다. 거의 혼자서 뛰었는데도, 정당이 세 사람의 국회의원밖에 갖지 못한데도 102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국민의힘과 맞짱을 떴습니다. 거의 이길 뻔했어요. 그것은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중도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 지지 기반이 있습니까? 김종인 씨가 지지 기반이 있습니까? 지금 대권 후보 호감 조사하면 김종인 씨는 1% 미만 0. 몇 퍼센트 나옵니다. 호남에 지지 기반이 있어요? 없잖아요. 중도에 있습니까? 보수에 있습니까? 이른바 진보에 있어요? 없잖아요. 지지 기반 누가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안철수 씨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입니다. 80대 김종인 씨. 제가 나이 많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의 하는 행태, 특히 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어제 안철수 씨가 깨끗하게 승복했는데 더구나 오세훈 씨를 돕겠다고 의원총회장에 가서 기립박수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그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이런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나이와 관계 있다고 봅니다. 나이. 그런데 안철수 씨는 59세입니다. 50대입니다. 50대와 80대의 대결. 누가 정권 교체에 걸림돌입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보수 중도가 아주 프레시하게 보여야 합니다. 신선하게 보여야 합니다. 김종인 씨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신선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략. 안철수는 전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 전략이 먹혔어요. 김종인의 전략은 뭡니까? 하나 있죠. 호남에 굽히고 들어간다. 호남에 가서 표를 구걸하면은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어제도 호남으로 달려갔잖아요. 아니 오세훈 씨가 이긴 게 호남과 관계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호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호남이란 지역성을 계속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겁니까? 이게 몇십 년 전의 정치 행각 아니겠습니까? 전략이 없습니다. 안철수는 전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과의 관계입니다.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 한 사람 59세, 한 사람 62세. 그 이미지 어떻습니까? 두 사람 중도를 잡을 수 있어요. 보수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플러스 윤석열. 이게 뭐 맞습니까? 김종인 플러스 윤석열. 그 표를 줄까요? 런닝메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런닝메이트는 없지만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윤석열 런닝메이트. 김종인, 윤석열 런닝메이트. 어디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 다음 약점이 누가 있습니까? 약점. 안철수는 자기 본인 말대로 무결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사람 약점이 별로 없어요. 우선 깨끗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남한테 돈 받을 리도 없고 또 부동산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식 형태로만 갖고 있다고 그래요. 깨끗합니다. 안철수의 무슨 비행이라든지 부정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씨 동아은행으로부터 뇌물 받아가지고 구속된 그 전력 가지고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약점 있는 사람과 약점 없는 사람.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미 결판 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종인 씨가 계속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국민의힘은 자기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4월 8일 약속대로 나가줘야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국민의힘이 달라지는 모습이 역연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중도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외연을 넓히는 거죠.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것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김종인 씨는 나가고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혁신하는 게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느냐? 어느 쪽입니까? 뭐 이 정도로 꼽으면은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저는 김종인 씨는 정권교체의 장애물이고 안철수 씨는 정권교체에 도우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